우리 결에는 기나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말은 이스되 우리의 글이 없던 옛날이 있었습니다. 남달리 생활 정서가 풍부하고 산천을 노래할 줄 아는 우리네 조상들은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글월에 옮기는데 남의 나라 글로 짓고 이를 노래하는데도 남의 글로만 읊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의가 오늘날 문화민족임을 차차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로서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즉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이 나오게 된 것은 이조 때 임금님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말이 중국 문자인 한자로 표시되는 어려움 때문에 민족 문화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신 끝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남의 글자인 한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사대주의 사상이 결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음에 맞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창제하신 것입니다. (14세기) 말엽 고려 왕조의 뒤를 이어 개국한 조선 왕조는 자아의식이 강력하게 싹트면서 넷째 번 임금 세종대왕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착했으며 임금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종교, 국방,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임금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말에 맞는 글자가 없어서 일반 대중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을 보고 우리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정음청을 두고 당대의 유명한 신하들의 협찬을 얻어서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만드는 작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문화에 심취되었던 일부 인사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대왕의 신념과 결심은 어려움이나 반대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6, 7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한글은 완성되었습니다. 대왕은 1446년 가을 훈민정음 반포에 즈음하여 그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를 가지고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을 글로 적고 싶지만 결국은 지 생각을 능히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펴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배워서 날마다 쓰기에 편리하게 하여주고 싶은 생각에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밀물같이 일반 대중에 보급되어 갔으며 뜻의 기록, 생각의 전달, 문헌의 번역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한국 문화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새 글자를 반포하기에 앞서 한글을 가지고 조선왕조 건국의 배경을 기리는 거대한 시 용비 어천가를 지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반포 다음 달부터는 몸소 이것을 실제로 정무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백관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도록 했으며 국민 생활에 널리 한글을 애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입게 했습니다. 뜻의 전달이나 지식의 흡수에만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시가, 소설 등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서의 순화, 민족성의 구축 등 그 혜택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글은 어느 특권층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단비와 같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문예 창작이나 서예 같은 예술적인 활동 반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장 짧은 시일에 가장 널리, 가장 깊게 우리 생활에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기 시작한 지 500여 년 동안 한글의 역사는 그대로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한때 연산군은 한글을 멸시해서 한글 사용 금지령까지 내리는 포악한 비극을 자아냈으며 이조 말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데서부터 크게 대중화됐으며 최근세 와서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의 과학적인 정리를 함으로써 한글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호사다마로 한글은 그렇게 귀중한 사명과 우수한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4대 사상에 얽매인 자들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적지 않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한글의 순환을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주시경 선생 같은 애국학자를 통해서 소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글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수많은 애국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8.15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우리 말과 글이 학대를 받던 일제 치하에서 맞춤법 통일한 표준말 모음, 우리말 사전 등 귀중한 학술 활동을 함으로써 잃었던 국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의 지장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글자가 갖추어야 될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건 글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저것이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로마자, 한문자, 그리고 우리 한글 세 가지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어를 적는 데 쓰이는 로마자 A가 있습니다. 보세요. 카티지 할진 E라고 하죠. 페인트 할진 A. 이런 식으로 A자는 저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O자인데요. 저도 악토바 할진 아, 오일 할진 O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문 글자 휜백자를 보세요. 배천할 땐 배로 나고 뱅어할 땐 뱅으로 나고 저런 식으로 배뻐, 발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길 낙자도 낙천할 땐 낙이요 오락할 땐 락, 저것도 네 가지 발음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은 어떠한가? 우리 한글은 생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가 애도 어도 ö도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로마자같이 풀어 쓸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모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한문 글자같이 저렇게 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는 닷소리 17글자 홀소리 11자였는데 오늘에는 닷소리 14글자 홀소리 10자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닷소리 14글자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닷소리는 발음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닷소리 14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숏, 영,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이렇게 14글자입니다. 그 닷소리의 제정 원리는 다 발음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실 겁니다. 가, 갸 그렇게 발음할 땐 기역자 발음이 저렇게 해서 납니다. 그 기역자보다 음이 조금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보태가지고 카캬의 기역자가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보다 조금 소리가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보태서 바로 이 어금니 소리 이응자가 생긴 겁니다. 홀소리는 10자가 있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10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홀소리의 제정 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땄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데서 점, 그러니까 아래야, 지금 쓰지 않는 그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은은 땅은 평평하고 모졌다고 하는 데서 그것을 표상해서 저렇게 가로 그었습니다. 또 이는 사람을 표상한다고 해서 선 것을 표상해 세로 그었습니다. 한글에 빛나는 자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계화할 수 있는 글자라는 점입니다. 한자를 타자로 치자면은 건반이 5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풀었을 경우 24세 구두점을 표시하는 몇 개의 건반이 있으면 되고 로마자 건반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현대화할수록 글자의 기계화가 뒤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화의 태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글자가 이런 점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세종 임금의 예지와 협찬한 신하들의 피땀 어린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